집 문제를 국가가 책임진다. 그건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고, 집값이 하반기에서는 안정적 국면으로 접어들 그런 환경과 조건은 되지 않았나. 시장이 그냥 맡기면 되는 거죠. 규제를 하지 말고. 근데 지금 많이 늦었습니다. 국가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내년의 부동산 시장은 조정의 시기를 거치면서 하반기에는 우상향의 기조로 갈 것이다. 대선이나 총선의 변수들도 있고 코로나 사태도 있고 세계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이러한 결과들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하반기에는 우상향의 기조를 유지하고 그 대신 우상향의 기울기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23년도까지 수도권에서는 공급이 참 부족합니다. 거의 없고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급 하나로만 봤을 때도 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년에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도 엄청나게 풀립니다. 대출 규제 그리고 너무 오른 것에 대한 피로감, 대선 이런 것들보다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유동성이 힘이 훨씬 크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일단 가파른 상승세는 좀 꺾였거든요. 이런 상승세는 지속되다가 조정 국면을 한번 거치고 이제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게 한 2, 3년 내에 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보다는 이제 하반기에 가면 상승세가 둔화될 것 같아요. 서울은 5% 내외 상승, 경기도와 인천은 3% 내외 상승, 지방 대도시는 1% 내외의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는 감소하고 집값 상승폭은 지난해에 비해서 좀 둔화되는 좀 안정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시기적으로 본다면 상고 하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새 정부의 정책이 반영이 되어서 좀 안정 국면으로 사이클 측면에서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세는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기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약갱신 요구를 썼던 사람들은 이 가격이 돼 있고 신규 계약은 이렇게 돼 있고 2년 뒤에는 또 이렇게 되겠죠? 규제 때문에 이상하게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내년 1월달 전세 자금 대출이 벌써 마감이 됐대요. 기다렸던 수요들이 시작하게 됐죠. 전세는 당연히 돌아갈 수밖에 없고 전세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겠죠. 전세 시장은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이 혼존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중 가격, 삼중 가격 이런 어떤 현상들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똑같은 단지에 똑같은 평수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계약 조건에 따라서 가격들이 달라지는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전세 가격들은 계속 상승하게 되는데 갱신 계약분과 신규 계약이 서로 상쇄가 되어서 상승률은 조금 낮아질 것으로 예측이 됐지만 전세 물건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세 시장이 제일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게 지속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월세 시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될 거예요. 정책 실패, 또 과잉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전세 시장이 급격하게 축소되고 이것이 이제 월세 시장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결과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느냐? 그건 자명하겠죠. 안정시키려면 공급밖에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려서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중산층이 선호하는 지역에 20, 30평대 아파트 이런 걸 공급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이죠. 전세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매매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이 많아져야 되고 신규 분양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개인 매물들이 있는데 건설사는 그런 규제 때문에 잘 치질 않고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들은 팔질 않죠. 그러니까 공급이 없는 거고 25년 이후에는 계속 있겠죠. 지금 한참 나중이겠죠. 그 전까지는 이런 불안 수요가 계속 있을 거다라고. 네.
지금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민간 기관에서 사실 공급이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분양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특히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서 공급되는 아파트들은 입지라든가 시설 환경 등등이 양호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욕구들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청약시장에서 로또 청약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민간 건설업체에서 공급한 아파트들이 소비자들은 분양을 받게 되면 보통 3개월 이내에 시장 가격으로 바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로또 청약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다. 과천 같은 경우에는 30평대 아파트가 8억대에 분양이 되는데 실질적인 가격은 한 20억대까지 가잖아요. 약 10억 원의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청약 시장으로 계속 몰릴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죠. 당분간 그 호황이 지속될 것 같아요. 주택 분양을 통해서 무주택자들이 자기 집을 갖는 그런 찬스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내년이 또 이제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 1년 동안은 좀 호황이 지속될 것 같다. 서울과 수도권은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의 분양 경기는 여전히 호경기를 맞을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도 있죠. GTX ABCD라든지 또 상기 신도시를 뒤늦게 또 공급 대책으로 전환된 점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죠. 그래서 이들 지역에 물량이 꽤 많이 나와요. 상기 신도시도 1차 때보다 2차 때 특공과 일반 공급이 다르지만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어요. 분양 물량이 내년에는 풍년이 와요. 내 집만의 꿈과 희망을 실은 좋은 호기가 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청약 경쟁률도 좀 낮아질 것이에요. 경기도의 집값 상승을 이끄는 몇몇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게 대부분 이제 신도시들이 있던 지역들인데 분당이나 판교, 광교, 동탄, 그다음에 지금 신도시 건설을 하고 있는 교문, 한강 신도시지요. 이렇게 이제 신도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경기도 거주자들이 집을 사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아요. 서울이 오른다, 강남이 오르고 마용성이 오르고 변두리, 노도강과 금강구 이런 데가 오른다고 하면 이제 구매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동네까지 집값 상승세가 올까? 이런 의심이나 의문을 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오르는 지역은 어딜까요? 시흥, 안성, 의왕 같은 지역. 마천하고 가깝잖아요. 그죠? 인도관 이런 데 뜨는데 여기에 지금 새 아파트 공급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도 그렇고. 강남권과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평택이나 이천, 안산 이런 지역들은 오히려 지금 내리고 있는 곳들이 꽤 있어요. 이제 수요가 한계가 있는 지역들은 이제 벌써 조금 오르다가 벌써 하락세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통만큼 미래의 집값을 올리는 확실한 호재는 드물어요. 서울에 접근하는 교통망이 신설되거나 계획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GTX라든지 광역교통망들이 들어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신도시들이 예정되어 있는 인근 지역들도 수요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토지가격 상승이라든지 또는 신도시 건설로 인한 이주 수요 등등으로 인해서 신도시 개발 인근 지역도 가격 상승을 이끌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은 좀 일기 신도시 쪽을 주목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분당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부터 30년에 도달하거든요. 그러면 재건축,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관심 가져봐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해 쪽도 괜찮죠. 신안탄산, 그리고 서해선이 가는 지역들, 그리고 월판선 가는 지역들, 인근 지역이 단기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집 문제를 국가가 책임진다. 그건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고 전체주의적인 그런 국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자기의 이제 소득이 좀 높아지면서 정부가 거기에 또 금융기관이 어느 정도의 대출을 하면서 자기의 그 소득 수준에 맞는 집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급을 해줘야만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데, 모든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인 약 10%에게는 영구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주거 안정을 취하고, 다른 나머지 90%는 민간 시장에 맡겨서 민간 시장의 어떤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사실 주택 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은 대세 상승장의 후반기입니다. 23년도까지는 계속 오를 것 같다.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 유동성 때문에. 그래서 무주택자는 집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싼 집이라도. 그리고 1주택자는 더 상급지, 더 비싼 아파트, 좋은 지역을 가는 건 항상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3주택자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법인이라든지 그런 걸 활용해서 집을 더 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자는 내 집은 필수입니다. 경기가 좋건 나쁘건 간에. 특히 부동산 경기가 나쁠 때가 오히려 아무도 사지 않을 때가 10년이나 20년 앞을 들어보면 내 집 마련이 적기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을 한번 매입하면 10년 정도 보유합니다. 내 집 마련하는 자세가 꼭 투자가 아니어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분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옵니다. 만약 미분양이 난다면 가점이 적거나 자금이 적은 사람도 반드시 수도권에 적극적인 그런 방법을 세웠으면 좋을 것 같고요. 1주택자는 똘똘한 한 채가 아닌 것을 똘똘한 한 채로. 똘똘한 한 채의 비법은 지역을 갈아타는 것이고, 대지 지분이 넓고 새 주택이나 중형 아파트로 갈아타는 것이죠. 그리고 이왕이면 신설 역세권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GTX, ABCD나 신안산선이나 신설 역세권은 아주 내 집 마련에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2주택 이상인 분들은 이분들은 슬림화 내지는 다운사이징 전략을 펼쳐라. 내가 장기적으로 거주하거나 꼭 필요하거나 꼭 하나만 보유해야 될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금부터 내년까지, 좀 짧게는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 종부세나 양도세의 한시적 완화 조치가 나온다면 이거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로 삼을 만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으로 로드맵을 보여주면 다 집을 소유하게 되는 그 시점이 있는데, 가수요가 이렇게 저는 생겨났다고 생각을 해요. 집값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그 원인 중에 하나인데, 가수요를 더 부추긴 그런 결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이제 국민적인 불만도 많고 갈등도 많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워낙 이제 정부의 힘이 시장을 이렇게 누르는 그런 형국인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누그러지지 않겠는가. 집을 살 수 있는 시점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누구나가 몇 년 후면 나도 집을 가질 수 있다, 그런 희망을 우리가 보여주면 그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지 않겠나. 이게 모든 이제 경제라는 게 다 심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죠.